아니 제 어떤 영상에서 소장님 그 사무실도 정자에 예. 그 지으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작업하시더라고요. 네, 정자에 대한 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나라의 정서인가? 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소세원이라고 이제 있어요. 뭐 우리나라 정원하고 건축하고 유명한데 네. 거기 소세원에 가보면은 광풍각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저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숲을 바라보니까 이게 우주선 같은 거예요. 이게 곧 이륙할 것 같다는. 그래서 막 그런 상상.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상상.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자들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 보면 들창이라고 아시죠? 창이 막 접혀서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막 과학 공상적 아이들 합치면 이게 접혀서 열리고 막 그리고 여기 접혀서 추진기 나와가지고 온돌 추진체를 해가지고 막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너무 재밌다. 이걸 우리나라 정자를 가지고 미래를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공간 사무실 안에 정자를 만들어놨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 정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는 운전대 같은 거, 파일럿 칵핏 같아요. 그래서 옛날 오락 많이 했어요.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정자에 있으면 이게 아늑해요. 굉장히 아늑한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정자가 그 어떤 칵핏이기도 하고 아늑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과거를 미래로 보내는 장치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외부 경계를 흐리는 것도 돼요. 왜냐면은 정자 안에 있으면 정자 밖은 바뀌잖아요. 근데 아직도 실내야. 놀이죠, 놀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놀이를 제가 이제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 얘기만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상상 속에 저희가 빠지는 것 같고 현실로 그래요? 이루어진 네. 것 같고 한 놀러 오시면 제가 잘 더 구경 시켜드릴게요 나중에. 정말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이 사고를 바탕으로 하신 또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골조만 있는 건물에서 또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그 좀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옛날인데 이제 2000년 초반일 거예요. 이제 그 흔히 이제 데뷔란 말 하죠. 데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당동에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설계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노출 콘크리트란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콘크리트로 마감이 그대로 돼 있는 거. 그걸 노출 콘크리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출 콘크리트 재밌네. 노출. 그러면 노출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은 건 아닌데 아직 마감을 하기 전이에요. 마감하기 전에 이제 골조라고 그러죠? 시멘트로 딱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골조는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제가 뭐 재밌는 이벤트를 좀 벌여보자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니까 여성분을 한번 불러서 노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자 누드 모델과 건축물하고 데뷔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그때부터 아마 괴짜란 말이 붙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분은 예술가가 아닌데 왜 저 누드 모델을 불러서 왜 건축가?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골조를 보고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그냥 인식하잖아요. 저걸 왜 봐? 근데 저는 그게 가지는 멋이 있다고 보는 거죠. 노출이 돼 있는 그 상태.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게 가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건축물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더 멋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이 다 달리고 그럼 다 답답해지잖아요, 건물이. 근데 이렇게 창이 안 달리고 그럼 깊이가 생기잖아요. 깊이 들여다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완성되기 전에 그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여성의 노출이라는 그 주제와 이렇게 섞어서 뭔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건축가의 출연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대중들한테 확실히 각인시켜주신 그런 퍼포먼스였던 그랬던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아니 워낙 이제 유일하고 특별한 건축을 만들다 보시다 보니 의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한 이야기로 전생이 이제 뱀파이어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을 위해서 그분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분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였어요. 연예인 사진 작가였고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을 헐고 새롭게 큰 근생을 만드는 작업을 의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 사실 전생에 드라큘라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근데 저는 그거를 막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되게 재밌네. 하여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요구한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드라큘라의 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홍대 앞에다가.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물 지었고 사실 모습도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이렇게 성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원했던 거는 이제 드라큘라가 사실 능력이 다른 출중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 계단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비밀 계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 다니는 걸 만들어 줬더니 그래도 만족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은 기술이 없어도 노력을 통해서 극복된다. 그리고 지금 없는 기술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점을 만들면 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전에도 또 연락이 와서 네. 일부 증축하는 것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위에 상상사진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거기 위에 이제 야외 촬영장이 있어요. 원래는 풀장으로 계획했다가 네네. 그게 이제 캔슬됐던 건데 거기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하고 좀 멋있게 꾸미는 작업도 해서 몇 년 전에 또 뵙기도 했죠. 네. 잘 유지하고 잘 즐기고 네, 계시던가요? 잘 되고 있어요.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요. 네.